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세포 분열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인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무엇이냐면 모세포가 있었어요. 이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와 유전 양을 갖는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온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체세포가 수가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딸세포가 엄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초창기 때 딱 분열하자마자의 사이즈는 작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장을 했을 때 엄마와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 정보와 유전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눠서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동물세포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온몸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 생식세포를 만드는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온몸에서 계속적으로 체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곳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중에서 하나가 형성층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형성층은 부피가 점점 늘어나게, 식물의 부피가 늘어나게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형성층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부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키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키가 커지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생장점. 형성층과 생장점을 제외하고 다른 또 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식물세포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눠봤는데요. 이런 체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는 원인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체세포 분열의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 먼저 발생. 이 발생은 뭐냐면 수정란이 있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졌죠. 개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예요.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 하나가 점점 분열이 돼서 이제 애기라고 하는 태아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 혹은 아이가 태어나고 어른이 되는 이제 태아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세포 분열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런 세포 분열들이 정자와 난자가 갖는 함께 합쳐진 그 수정란의 유전 정보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전체 세포가 그 유전 정보를 동일하게 가져야지만이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발생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장. 크기가 커지는 거 혹은 부피가 커지는 거, 아기가 어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생장 과정 중에서도 이제 세포들이 늘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수의 증가를 위해서 생장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생. 내가 다쳤어요. 다치거나 아니면 손상이 받았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은 세포들이 다시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덮어주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람과는 조금 먼 얘기가 되겠는데 단세포 생물이야.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애 같은 경우는 모세포랑 동일한 딸세포가 딱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생식이 되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생식 과정에서도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사람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생식을 위해서는 생식세포 분열을 하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그런 분열을 하는데, 반면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애가 생식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한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온몸에서는, 동물세포의 온몸에서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세포 분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간기와 그다음에 분열기, 한 번의 간기와 한 번의 분열기를 통해서 일어나죠. 한 번 복제를 하고 유전 정보를 한 번 복제하고 그다음 그것을 완벽하게 절반으로 쪼개서 이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제 핵분열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간기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기를 어디다가 빼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여기 그림이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간기의 세포가 있어요. 핵막과 인이 존재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세포질과 핵을 구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핵막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 안에는 동그랗게 생긴 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간기 때에는 핵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간기의 상태. 그 다음 유전 정보가 요 염색체 혹은 염색사에 존재하는데 분열기 때에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간기 때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죠. 풀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간기 세포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기가 G1기, S기, G2기를 거쳐서 이제 생장하고 복제하고 그다음 분열을 준비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체 사이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기 S기 때 우리 복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제가 일어나고 이 복제가 일어날 때 하나의 염색체 이런 상태에서 존재했다가 복제가 이렇게 옆에 붙는다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염색사의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그대로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애가 복제가 되는 모습으로 요때 S기 때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때가 되어서 분열기 때가 되어서 요런 아이가 다시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복제된 아이와 복제되지 않은 원본 이렇게 두 개가 염색 분체가 두 개가 겹쳐진 상태로 전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간기 때에 또 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유전자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반짝하고 보이는 애가 있는데 이 반짝하는 애가 중심립 혹은 중심체라고 하는 애죠. 여기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이렇게 실 모양의 방추사가 나와서 양극으로 염색체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평상시에도 양극에 존재하니까 두 개씩이었느냐? 아니요. 평상시에는 하나. 평상시에 간기 때는 하나이다가 이 애가 드디어 복제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도 S기 때 복제를 하게 되고 G2기 때에는 요거 예, 두 개 사이의 관계. 자, 중심체가 복제가 일어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복제가 유전 정보도 복제, 그 다음에 중심체도 복제. 유전 정보의 복제는 S기 때, G2기 때에는 중심립 혹은 중심체가 복제가 되어서 두 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기의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열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염색체로 응축을 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전기 때 하는 역할이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을 하게 된다. 전기 때에 있던 일. 그 다음에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도 전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양극의 중심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제된 중심체가 양극으로 가면서 누구를 만들 거냐면 방추사를 만들어서 염색체 쪽으로 뻗어내요. 그러면 이 염색체 허리 부분에 동원체라고 부르죠. 이 동원체 부분에 걸 수 있도록 이제 방추사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기 때, 전기 때 이런 형태가 되었다가 중기 때로 넘어가게 되죠. 중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적도면에 배열이 돼요. 염색체가 적도면에 일렬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도 옆에 있지 않고 아래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체세포 분열 중기 때의 모습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얘를 이제 생식세포 분열과 함께 비교를 하게 되는데 생식세포 1분열, 2분열과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각각의 중기의 모습이. 그리고 이 중기의 모습에 따라서 방추사가 걸리는 정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이 방추사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는 염색체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중기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중기 때 체세포 분열 중기 때 보게 되면 지금 상동염색체 지금 빨간 애들 아니다. 빨간 애랑 파란 애가 있죠. 빨간 애가 아빠가 준 거, 파란 애가 엄마가 준 거라고 한다면 얘네 두 개가 상동염색체. 이 상동염색체가 양쪽에 옆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래 다른 염색체들이랑 동일하게 쭉 일렬로 존재하게 돼요. 옆에는 다른 염색체가 없어요. 하나의 염색체만 존재하고 적도면에 일렬로 나열하는 모습이 바로 중기 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방추사가 우리 동원체 부분에 걸려 있는 모습이 바로 중기 때의 모습. 자, 이 모습에 의해서 양쪽으로 후기 때 방추사가 끌고 가게 돼요. 염색체를. 이렇게 양쪽으로 끌고 갈 때에 이 염색체가 절반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지금 그림에 안 나와있는데 커다랗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쌍리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방추사가 다 걸려 있고 얘가 후기 때에 양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절반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절반이 나눠져서 왼쪽 세포로 오른쪽 세포로 각각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생식세포, 다른 우리 상동염색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똑같은 상동염색체도 이렇게 아래편에 존재했었는데 얘도 방추사가 이렇게 각각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져서 염색 분체가 각각 분리가 되면서 왼쪽 세포, 오른쪽 세포로 각각 가게 되는 거예요. 유전 정보도 한번 따져볼게요. 얘가 만약에 라지 A,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스몰 a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는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지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왼쪽 세포는 라지 A, 스몰 a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세포도 라지 A, 스몰 a를 갖게 되는 거죠. 원래 엄마 세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 쌍리본이 아니라 단리본의 형태이면서 라지 A와 스몰 a를 하나씩 갖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 세포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를 각각 갖는 유전 정보가 엄마와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분리됨에 따라서 염색 분체가 분리됨에 따라서. 자, 여기를 지우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파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중기 때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되었다가 후기 때 무엇이 분리가 될 거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겁니다. 무엇이 분리가 되느냐 아니면 중기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무엇이 분리되었는지 중기 때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됨에 따라서 이제 상동염색체도 각각 세포들로 가고 유전 정보도 각각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세포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왼쪽 세포와 오른쪽 세포, 왼쪽 세포, 오른쪽 세포를 봤을 때 둘 다 엄마 세포와 마찬가지로 N 상태에서 N이 아니죠. EN의 상태에서 딸 세포도 EN의 상태로 가게 되고 엄마가 만약에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딸 세포도 라지 A, 스몰 a를 갖게 되고 라지 A, 스몰 a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다고 해서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전기 때의 모습을 봤을 때 염색체가 총 몇 개냐면 4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됨에 따라서 딸 세포들도 봤더니 염색체가 총 몇 개냐면 4개씩. 얘도 마찬가지로 4개씩. 엄마 세포와 동일한 핵상, 엄마 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게 되도록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위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체세포 분열 시의 DNA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DNA를 파악을 할 때에는 염색 분체의 개수를 세라라고 얘기를 했죠. 감기 때에는 어차피 염색 분체의 개수를 셀 수는 없지만 이제 G 원기를 E라고 하는 DNA 상대량으로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본다면 S기 때 복제가 되기 때문에 2배로 쫙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G2기 때에는 아직 분열 전이니까 이제 2배의 상태, 4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DNA량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다가 전기 때에 얘가 응축을 하게 되는데, 자, 내가 굳이 간기 때 복제되기 전에 염색체의 상태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단리본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제 S기가 지나서 G2기가 되면 얘가 쌍리본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상동 염색체도 있고 쌍리본.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이게 상동 염색체의 관계이고 하나의 염색체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는 복제 관계라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상상 속의 염색사의 상태를 이제 내가 유전 정보를 알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진짜로 전기 때 가면 이런 모습으로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기 때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2개가 같이 나열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위아래로 나열이 되면서 적도면은 일렬로 나열이 되고, 그 결과 후기 때 뭐가 분리가 될 거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거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었을 때 염색체의 개수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미 얘기를 한 내용. 자,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고 대신 염색 분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DNA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DNA는 복제하면 늘어나고요. 뭐 분열하면 뭐 염색 분체가 분리를 하든 상동 염색체가 분리를 하든 무조건 분리를 하면 절반으로 줄어요. 자, 복제하니까 2배로 늘었다가 뭐가 분리가 됐으니까 뭐든 간에 분리가 됐으니까 절반으로 줄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핵상이나 아니면 염색체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염색체 수가 상대량 2를 가지고 있었다 친다면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하더라도 2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색체의 개수에서 염색체의 개수는 동원체 수 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동원체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냥 복제된 하나의 염색체에 다른 복제된 가닥이 염색 분체 가닥이 붙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S기 때도. 자, 그러다가 G2기 때 지나고 이제 전중기 후기 말기 때 가서 절반으로 줄어드느냐? 아니,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고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상이나 아니면 염색체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모습, 일렬로 가는 EN의 상태의 모습으로 쭉 가게 되고요. 오로지 DNA량만 들쑥날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핵분열 관계, 간기부터 시작해서 핵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말기 때에 핵막과 인이 생기고 이 염색체들이 풀어지면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딸세포다라고 표현하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상의 모습,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 이제 간기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2개의 딸세포로 나눠주기 위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2가지로 나눠서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세포예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짜가지고 이제 2개의 세포로 떨어뜨려내는 세포질 만입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죠.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로 쭉 짜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세포판이 형성이 되어서 2개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판이 형성이 된 다음에 바깥쪽으로 자라서 세포질이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체세포 분열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조직 X예요. 그리고 DNA 상대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물질을 넣었더니 이 물질은 각각 봤더니 억제하고 억제한대요.
결과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한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을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표현을 해보면 자, 2이고 4예요. 상대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B라고 하는 구간은 2배가 되는 거죠. 복제 전, 복제 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가운데가 복제. 그럼 복제 전이니까 G1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복제 후니까 G2와 M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기역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었더니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안 만들어진대요. 그럼 전기 때 이제 염색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중기 때 방추사가 동원체에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걸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때 염색체의 이동이 없겠네요. 염색 분체죠.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니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게 되면 G1기에서 S기로 진행을 억제한대요. 아,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지금 가의 그래프랑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A 구간에만 존재하겠네요. 구간만 존재하고요. 지금 이 S기와 G2, M기 이 세포의 시기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겠다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을 X에 처리를 하면 요 놈이에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억제된다. 네, 방추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니은 X에 처리하면 전보다 구간 A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점점점점 증가하겠죠. 지금 B에 있는 구간이라던가 S기 구간은 전혀 없는 상태에 오로지 이제 G1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간 B에 해당하는 세포의 이가 염색체, 이거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지금 동물의 조직세포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가 염색체는 오로지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만 정답이겠죠?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먼저 보게 되면 핵상이 2N인 식물세포이고 체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에 DNA량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세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한번 살펴보면 A라고 하는 세포는 지금 가지 줄기가 있고 중심에 줄기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내가 굳이 얘기를 해보면 중심, 적도면에 염색체들이 쭉 나열된 모습이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바로 중기 때의 모습이에요. 중기 때. 그 다음에 B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랬지? 가지들 혹은 털 같은 애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져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바로 후기 때의 모습이죠. 후기 때의 모습. 자, 지우고 진행. 자, 중기와 후기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가를 살펴보면 1은 G1기예요. 그러다가 S기 때 복제가 일어나면서 DNA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2는 G2기부터 시작해서 M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기가 지나서 두 개의 딸세포의 모습,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세포 한 개당 아래 숫자, 지금 유전자형이 라지알과 스몰알이라고 했는데 아래 숫자는 1시기의 세포와 B가 똑같다 그랬어요. 1시기는 G1기예요. 복제 전이요. 그러니까 아래 유전자는 한 개만 존재해요. 복제를 한 이후, S기 이후면은 염색 분체가 두 개니까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G1기는 복제 전이니까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후기예요. 지금 복제된 상태죠. 각각의 염색 분체들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 라지알이 있고 여기도 라지알이 있어요. 똑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항동염색체도 스몰알을 갖는 모습으로 존재하겠죠. 일단은 B 같은 경우는 M기이면서 복제 후기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알이 2배만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1이고 2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자, 이 시기에 핵상은 2N인 세포가 관찰된다.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시작해서 2N으로 끝납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 2N이라고 하는 핵상이 내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위해서, N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동염색체 분리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만 일어나죠. 그래서 자,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는 볼 수가 없다. 자, A요. A는 이가염색체가 있다. 이가염색체는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있죠. 오, 왜 다 틀려?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 시기에서 핵상.
핵상이요. 자, 핵상이 2N인 세포가 관찰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2N에서 시작해서 2N으로 끝나니까 전체적인 과정에서 관찰이 되는 거죠. 2번의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틀릴 뻔했어요. 자, 갑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자, 보면 동물세포가 2N은 4인 체세포 분열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DNA량을 얘기를 했고 T1과 T2 시점 중에서 하나의 세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세포를 딱 봤더니 서로 염색 분체들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 후기 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동염색체는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요 두 개가 요렇게 두 개씩이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애들끼리 또 상동염색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관계는 염색 분체의 관계. 염색 분체 서로 복제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 그다음 T1기는 뭐 전중 후기 중에서 하나겠네요. 그러면 이 후기는 여기에 속하겠다. 그다음 T2기는 이제 DNA량이 절반으로 딱 줄었으니까 얘가 아예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T2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자, T2일 때 핵막에 관찰된다. 네, T2일 때는 이제 두 개의 딸세포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 나는 T1일 때의 세포이고요. 나로부터 생성되는 두 딸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완벽하게 동일해야 되겠죠.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맞는 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감수 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을 같이 겸하게 된다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헷갈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두시고 이제 연습을 해 두시면 이제 우리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의 지식을 얻더라도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